한국교회가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갈등 사회를 치유하고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굿TV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가족의 헌신을 담은 감동 다큐 2편을 이번 주 선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부모의 선교 사명을 함께 감당해온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청년 선교가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한 두드림 투게더 선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일제의 억압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107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독립선언에 담긴 신앙과 자유의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서울 광림교회 예배실에 울려 퍼진 만세 삼창. 107년 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그날의 외침이 재현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관한 3.1운동 107주년 기념예배엔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외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오늘날 사회 속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선언이 정치적 요구가 아닌 인간 존엄에 대한 선포였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평화에 대한 갈망이자 모든 인류가 공명할 보편적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전한 김정석 대표회장은 3.1운동 이후 47개 교회가 파괴되는 등 혹독한 박해가 이어졌다며 선조들의 독립선언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외침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죄 어둠의 세력에 악한 영의 세력에 더 나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진정한 자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요, 이것이 바로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예배 이후엔 독립선언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후손 5명에게 영예패가 전달됐습니다. 특별히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 명인 고 이갑성 집사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으로 상영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한편 한교총은 3.1운동 107주년 기념성명서를 통해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창조세계 회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굿TV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가족의 헌신을 담은 감동 다큐 2편을 이번 주 선보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경험한 개그우먼 김선정 씨 부부의 기적 같은 회복의 간증과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김용현 씨 가족의 이야기가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가 이번 주 신앙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 다큐 2편을 연이어 방송합니다. 먼저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는 개그우먼 김선정 씨의 진솔한 간증이 공개됩니다. 결혼 생각 없이 살던 김 씨는 크리스천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20년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이 코로나 중증과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 붙든 기도는 삶의 방향을 바꿨고 편마비 증세 속에서도 회복이 시작된 남편의 이야기는 중보 기도의 힘을 전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아빠가 충만하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요. 맞아. 네, 그리고 그 사랑이라면 이제는 저의 동역자, 최고의 베스트 동역자 동해 씨랑 땅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해외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아멘.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예. 네,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에서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김용현 씨와 이옥선 어머니의 하루를 비춥니다. 성인이 됐지만 일상의 전반을 어머니의 돌봄에 의지하고 지속적인 재활과 언어 치료가 절실한 청년.
그리고 질병을 안고도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의 헌신이 담겼습니다. 여든을 앞둔 용현 씨의 외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폐지를 수고하며 생계에 보태고 있습니다. 이옥선 씨는 집과 병원 등 용현 씨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용현이 걷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은요. 보조기 신고서라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용현이 인지 기능도 초등학교 수준으로만 돌아와도 좋겠어요.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하고 마트도 같이 가고 그러자 꼭 약속.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와 헌신 그리고 사랑. 두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은 우리 선교사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 이면에는 낯선 환경을 함께 견디는 선교사 자녀들의 헌신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을 위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매년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은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떠난 선교사 자녀들. 이들은 대부분 낯선 문화와 제한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귀국할 경우 주거와 생활비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입니다. 저희 선교사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에 집이 없으실 테니까 가족분들 집에서 방학 동안 잠시 지내다가 다시 기숙사 내려가는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17번째 장학금 수여식과 기념예배를 마련했습니다. 기감은 2008년 설립된 선교사 자녀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7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학의 모든 면에서 세계의 큰 리더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올해는 선교사 자녀 43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6,600만 원으로 중고등학생에겐 100만 원, 대학생에겐 200만 원이 각각 전달됐습니다. 공부하는데 집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하던 공부도 이제 강의도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기감은 앞으로도 선교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미래 선교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기에 맞춘 전시회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모아 예술로 승화시키며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사순절. 올해 사순절은 이달 18일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5일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으로 지킵니다. 깊은 묵상의 계절에 맞춰 대신 총회 회관에서는 나무 십자가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30여 년간 나무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온 이천식 목사의 전시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국내나 해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십자가를 하나 선물하면 좋겠다. 버려진 나무로 만들기 시작한 나무 십자가는 이 목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됐고 나무 십자가 전시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크고 작은 나무 십자가 200여 점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2021년작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은 거친 파도 위에 세워진 십자가 형상을 통해 절망과 혼돈 한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서해안 바다에 버려진 나무로 만든 흔적은 통나무에 못을 박은 뒤 그 못자국이 드러나도록 자연스럽게 반을 갈라 제작했습니다. 고스란히 새겨진 못자국은 예수님의 고난을 온몸에 새긴 듯한 울림을 전합니다. 여러 해 전시회를 찾은 한 참가자는 감동을 잊지 못해 올해도 서울에서 수원까지 발걸음을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교만하고 참 추하지만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다듬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앞서 열린 전시회 오픈 감사 예배에선 한국교회 신보 이장일 장로의 교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 총회장 정정인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 하는 여러분들 다 먼저 자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먼저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 그래야지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이번 전시회는 주일을 제외한 다음 달 7일까지 총회회관에서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총회회관 헌당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사순절에 묵상하면서 보내는 크리스찬들이 이번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역사에 남을 만한 관람과 또 십자가를 지는 체험도 하고 작가와의 귀한 만남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려진 나무가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 이번 사순절을 더욱 깊은 묵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가 경기도 용인 포도나무교회에서 두드림 투게더 선교 축제를 열고 다음 세대 선교 동원에 나섰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를 주제로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선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헌신을 결단하도록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청년 선교의 핵심 사역인 2+2 인턴 선교사 플랫폼도 소개됐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 선교지에 청년 2명을 6개월 간격으로 연속 파송하는 구조로 현재까지 9개국에 50여 명의 인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청년 선교 측은 다음 세대 선교 자원이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구조화된 참여 플랫폼을 통해 청년과 열방을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선교 동원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가 익산 반석교회에서 제57회 정기회를 열고 윤호웅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광야에서 얻는 보물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오경수 목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지방회가 되자며 신임 임원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그런 교단으로서, 보수 교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위해서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한 전북지방회는 이번 회기 동안 성결복음의 확산과 지교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역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등 총 17개 의혹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특검 제도는 헌법의 검이라며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2심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며 6,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반도체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주도 급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22포인트 오른 6,083.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 연습과 야외 실기동 훈련 등이 한미연합으로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연습의 의미에 대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이 전년 대비 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이 3년 만에 꺾인 셈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자살 사망자 수는 13,774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2024년보다 1,098명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16,000명 증가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구TV 뉴스 전도헌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LNC는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 개 중 약 20만 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LNC는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며 고객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됐거나 탈취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지만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전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열린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17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와 북한 등 12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기지로 150대가 넘는 군용기를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개된 데이터와 위성 사진을 토대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군 기지엔 전투기 12대가 배치됐고 요르단 공군 기지에선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 12대를 포함해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안훈련에 나서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육해공군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군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미군이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자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굿TV 뉴스 전도환입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온화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6도, 광주 15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절제와 회개의 시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낮아짐과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다짐하는데요. 그 끝에 기다리는 부활은 고난을 넘어서는 소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전해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